일의 효율. 일은 여전히 바빴다. 뒤로 물러났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많았다. 확인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사장의 전폭적인 승인하에 계량형 분유 뚜껑을 개발하기로 하면서 일을 맡은 건 김 팀장이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일은 내가 하고 있었다. 일이 내게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게 실수였다. 생산직 작업자들이 교체되면서 근무조의 인원 편성을 새로 해야 했고 기숙사도 챙겨야 했다. 김 부장의 아들인 민석이는 몸으로 하는 일이나 재고를 파악하거나 하는 일은 곧잘 했다. 지게차도 몹시 빨리 배워서 생산 책임자인 아버지의 뒤를 잇기에는 충분한 실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김 부장은 부득불 민석이가 사무실에 있길 원했다. 공장 밥을 먹지만 기름밥을 먹기 싫다는 이유에서였는데 문제는 사무직을 하기에 민석이의 기본 실력이 부족했다. 우선 업무의 기본인 PC에 익숙하지 않았다. 요즘 세대인 만큼 인터넷으로 서핑을 하거나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는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사무의 기본인 엑셀을 딱 기본만 배워놓고 있었다. 조금만 복잡한 함수나 수식을 사용해도 그것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사무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어서 만들어진 문서를 활용하는 것도 어려워해서 제 스스로 어떤 문서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1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염대리도 마찬가지여서 사무실의 일이 물건을 생산하기 전부터 제품을 만들고 제품의 완성 후에 출고에 이르는 과정 모두를 준비하고 출하한 물건을 관리하며 생산량과 소진되는 자재를 타이트하게 맞춰서 공장에 물건의 재고를 쌓아두지 않는 효율적인 지점을 창출해내는 작업이라는 것을 골백 번 설명해도 알아먹지 못했다. 인력의 배치, 기계와 금형의 관리, 기계의 효율적인 정비 시점, 원청업체와의 신속한 통화 체계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가르쳤지만 시킨 일을 할 수 있을 뿐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지 못했다. 심지어 퇴근하기 전 내가 매일매일 숙제로 내주는 파워포인트와 엑셀, 한글과 마이크로 워드의 문서 연습을 둘 다 매우 자주 빼먹었다. 일이 늘지 않았다. 김 팀장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게 의견을 물어왔는데 난 매우 친절한 방식으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있었다. 아버지인 사장에게 잘 보이는 방법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그 중엔 사장이 노리고 있는 정치인이 되는 길을 추진하는 것도 있었다. 중소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기반 없이 혼자 힘으로 성공한 사장의 스토리는 먹힐 만한 정치적 자산이었고 고향인 거창에서 그와 비견할 만큼 성공한 기업가도 흔치 않았다. 고향 일에 늘 적극적인 사장의 유일한 약점이라면 고등학교를 거창군 2대 명문인 대성고와 거창고 중 하나를 나오지 못했다는 것 정도였는데 대신 그에게는 읍소재지 출신이라는 장점도 있었다. 그러니까 대필 작가료랑 자비 출판 500부 비용이면 한 달 안에 자서전이 나온다는 말이지? 네, 이 과장에게 지시해서 적당한 출판사와 작가를 알아보라 했습니다. 그래, 명철이 네가 요즘만큼만 일해주면 이 애비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 잘했다. 김 팀장은 꽤 영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내가 제안한 것을 그대로 말해서 사장에게 귀여움을 받는 한편 일의 진행은 내게 맡기겠다고 한 것이다. 그로 인해 일을 잘하는 이미지가 있는 나를 자신이 쓰고 있다는 인상을 사장에게 줄 수 있었다. 이 과장, 고마워. 요즘처럼만 살면 더 할 나위가 없겠어. 네. 이건 그동안 내가 고마워서 준비한 거야. 받아줘. 네. 봉투를 주기에 받았더니 100만 원이었다. 받았다. 언제든 물러날 각오를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존심을 세우거나 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2가지 이유에서였다. 이직 합격 통보를 받을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과 이렇게나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의 아쉬움을 뼛속까지 느끼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 일은 철저히 하지만 염들이나 민석이의 일솜씨가 부족해도 부진함을 이유로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그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했고 가르쳤고 그래도 안 되면 대신했다. 그 결과 적어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도 했다. 회사는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었다.
한 번씩 반품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분류 후 재납품을 했고 정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사장에게 우겨서라도 폐기 처리했다. 사장이나 실장도 다른 것은 몰라도 제품을 보는데 눈만은 믿고 있었다. 내가 안 될 거라 예상했는데 통과되는 제품은 없었다. 오히려 이렇게 몇 달을 지속하다 보니 애초에 없었던 원청업체와의 신뢰관계가 생겼는데 어지간해서는 납기에 여유를 주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내게 먼저 연락해서 반품 대신 납기내 재납품을 받아주게 되었다. 과장님, 이거요? 뭔데요? 세정 언니가 갖다 주래요. 반찬들이랑 떡볶이 세트인데 그냥 몽땅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된대요. 10인분 정도니까 직원들이랑 나눠 먹으래요. 꼭 여자친구가 한턱 낸다고 그 말을 하면서요. 하하, 세정씨답네. 고마워요. 주말에 기택씨랑 한번 만나서 넷이서 밥 한 끼 해요. 이번엔 내가 살 테니까요. 네, 그럴게요. 혜정씨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방경주와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졌다. 그렇지 않아도 내 사람이었던 방경주는 혜정씨와 내가 가까워지자 대놓고 나와 친한 척을 했고 가끔씩 내게 세정씨가 만든 분식 세트들을 전해주곤 했다. K자동차에 다니는 방경주의 남편 기택씨와도 더블 데이트를 하면서 친해졌는데 기택씨는 나보다 한 살이 많았지만 그냥 친구로 지내자는 말을 할 정도로 트인 사람이었다. 팀장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통원 치료 결과가 좋다고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하자고 하는데 휴가를 낼 수 있을까요? 네? 통원 치료가 잘 되고 있는데 또 입원이요?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알잖아요. 이 과장 없을 때 우리 회사가 어떤지. 사장도 김 팀장도 내가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몹시 불안해하는 면이 있어서 이야기만 꺼내놓았을 뿐 안건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대신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2번 전에 다니던 단국대 병원을 다니며 빠지게 되는 시간을 새벽이나 밤에 채워야 하는 조건을 없앨 수 있었다. 팀장은 내게 새벽에 출근하면서 하는 카톡 메시지를 그만둘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로 거절했다. 병원을 가기 전에 난 세정씨의 가게에 들러서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가곤 했는데 3번 중 2번 정도는 드라이브를 하고 오겠다는 핑계로 세정씨가 병원의 보호자로 따라다니기도 했다. 피해야 하는 음식이 많아서 적당한 식당을 못 찾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식단에 맞춰서 세정씨가 음식을 챙겨줄 때도 있었는데 요리사는 요리사인지 심심하기 그지없는 다시마죽 같은 것도 입에 맞았다. 오빠 오늘 몇 시에 끝나요? 왜? 데이트하게요. 보고 싶어서요. 8시쯤? 심야영화 볼까요? 아니, 난 별로예요. 나 영화관만 들어가면 자잖아요. 돈 아까워. 그럼 밥이나 해먹어요. 저녁 먹지 말고 와요. 그럴게요. 세정씨와 만나 밥을 먹고 잠시 이야기를 하다 헤어져 일찍 기숙사로 돌아왔다. 귀가 좋지 않게 되면서 쉽게 피로감을 느꼈다. 잠이 왔다. 늘어지게 잔 것 같은데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다. 12시 11분이었다. 다시 누웠지만 화장실을 다녀오며 찬 공기를 대했더니 잠이 달아나 버렸다. 따뜻한 기분이 좋아서 이불 안으로 파고 들어가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다가 내후년 지방선거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사장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의 군수 당선을 노리지는 않을 테지만 기반이 없이 성공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내가 하면 무엇이든 된다는 자신감이었다. 나는 모든 일에 팀장을 내세우고 한 발 빠지는 것으로 사장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장이 무슨 일이든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나를 써먹지 않을 리 없었다. 뭐 그때쯤엔 난 빠이빠이 하고 떠난 뒤겠지만 입이 텁텁해져서 양치질이나 할까 하고 나왔더니 명래씨가 야간조 교대를 받고 나오고 있었다. 야식 먹으러 나왔어요? 네, 과장님. 과장님은요? 양치질이요. 잠깐만요. 잠이 급해서 잊고 있었지만 난 세정씨의 분식집에서 남은 떡볶이를 잔뜩 얻어왔었다. 이거 떡볶이인데 드세요. 아, 과장님 여자친구분이 한 거죠? 저번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괜찮죠? 네, 맛있어서 우리끼리 한번 먹으러 갈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날이 차서 얼른 식당으로 들어갔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명래씨가 밥에 계란 프라이를 올리고
간단한 반찬으로 식사하는 것을 구경했다. 회사는 할만해요? 네, 여기 일 정도야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도 더 순진하고 좋아요. 저번 회사에선 중국 사람들이 엄청 거세서 우리는 소외되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여기 중국 사람들은 다 좋아요. 다행이네요. 명래 씨 일 잘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주야간 하는 건 알고 있죠? 믿고 있어요. 과장님, 남미선 있잖아요. 남미선은 새로 뽑은 중국인 여직원이다. 명래 씨와 나이가 같아서 방을 같이 쓰고 있었다. 네, 미선 씨는 어때요? 일요일 빼고는 거의 못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못 버티고 그만둘 것 같던데요? 자꾸 춥다 하고. 아침에 들어가면 보일러를 최고로 올려놔서 더운 김을 빼고 잠을 자야 한다니까요. 그래요? 혹시 그만두면 우리 친구 하나 불러도 될까요? 사출은 안 해봤는데 일 하나는 똑바로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일해요. 그쪽도 자꾸 사람을 줄여서요. 우리 주야간 하면 월급도 거기랑 될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우리는 기숙사도 공짜고. 시간 괜찮을 때 이력서 가지고 한번 오라고 하세요. 네, 과장님이 면접 보시는 거죠? 네, 아마도요. 왜요, 그건? 과장님, 그거 아세요? 과장님이 면접 본 사람이랑 대리님이 면접 본 사람이랑 전혀 다른 거요. 과장님이 면접 본 사람들은 대부분 남았지만 대리님이 면접 본 사람들은 금방 나가버리잖아요. 그런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였다. 내가 생산직 직원을 뽑는 기준은 명확하다. 한국말을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할 정도는 할 줄 알고 착해 보이면 나는 그 사람을 뽑는다. 유능할 것 같은 사람은 언제든 기회가 많다. 나이가 젊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공장처럼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 오래 일할 리가 없었다. 그 순간 하나의 사실을 떠올렸다. 내가 최근 들어 조금은 평온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어쨌거나 사람이 들어왔고 그들이 내 일을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신규 작업자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지금 같은 환경이 아니고 모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숙련 작업자로만 공장의 생산직 직원들을 꾸릴 수만 있으면 일의 효율도 효율이지만 일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아직 이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결심했고 면접도 봤지만 아직 합격 통보가 나지 않은 한 난 아직은 한성의 직원이다. 난 36이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 강제적으로 남게 될 수도 있어서 내 일은 해두는 편이 좋았다. 시간은 이미 오전 1시였지만 옷을 껴입고 사무실에 기어들어가서 직원 명부를 꺼내놓고 생산직 직원들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언제 왔고, 일의 성취도는 어떻고, 비자 만료나 연장 시기는 언제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난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장 인사적 조치로 마음에 맞는 사람과 방을 쓰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퇴직자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